글로벌 광주 방송 GGN.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이라는 게 아무래도 진짜 폭력이 존재하고 무기가 존재하고 총이 존재하고 12월 3일 날 단 한 명의 군인이라도 총을 쏘는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 상황에 있습니다. 이 테레비가 실물이라고 하면 내가 지팡이 갖고 때려 불겠어. 5.18 같은 이제 사건이 또 일어날 것만 같아요. 80년 5월 신군부가 계엄령을 내리고 무자비한 탄압에 나서자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그리고 2024년 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섰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건 피 맺힌 광주의 기억.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온다. (2024년) 겨울 광주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 출신인 작가 한강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도시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자랑스럽고요. 노벨 문학상 좀 이거 호남인의 긍지입니다. 긍지. 정말 최고의 바람이고 감사하고요. 한강 작가가 같은 광주에서 태어났던 것도 너무 자랑스럽고 5.18 관련된 소설을 써서 받았다는 것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소년연대 같은 거는 우리 역사를 또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런 역사에 대해서도 더 저 같은 사람들도 더 알게 되고 단순히 책을 읽는 거에서 더 지나서 역사에 대한 그런 인식도 넓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Nobelpriset i litteratur år 2024 tilldelas den sydkoreanske författaren Han Kang.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 그녀의 수상 소감은 남달랐다.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저항하다 곤봉과 총검, 총격에 살해된 시민들과 학생들의 사진들이 실려 있는 그 훼손된 얼굴들은 오직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으로 내 안에 새겨졌습니다. 2012년 봄, 삶을 껴안는 눈부시게 밝은 소설을 쓰려고 애쓰던 어느 날, 한 번도 풀린 적 없는 그 의문들을 내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그럴 수 있는가? 도대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작가의 의문은 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됐다.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령을 확대하자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구타하면서 도시는 순식간에 지옥이 됐다. 역전에서 총을 맞은 두 남자의 시신이 리어카에 실려 시위대의 맨 앞에서 행진했던 날, 중절모를 쓴 노인부터 12살의 아이들, 색색의 양산을 쓴 여자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저 광장에서 마지막으로 정대를 본 건 동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였다.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옆구리에 총을 맞는 것까지 봤다. 옆 빌딩 옥상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다. 비트적 일어나려던 남자의 등이 튀어올랐다. 배에서부터 번진 피가
삽시간에 상반신을 감쌌다. 옆에 선 아저씨들의 얼굴을 너는 올려다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머리가 벗어진 아저씨가 입을 막으며 소리 없이 떨었다.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거리 가운데 쓰러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봤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집 앞에서, 골목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국립 5.18 민주묘지. 80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문재학 군도 이곳에 잠들어 있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 문재학 군은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실존 인물이다. 80년 5월 21일 날 나가서 같이 시위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목이 탁 새갖고 왔어요. 선배님들이 김대중이 석방하고 전두환이 물러가라고. 그래서 저도 같이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것이. 그래서 목이 셌다고. 그러자 지 형이 계엄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안 갈지만 알았지. 23일 날 점심을 먹고 내가 설거지를 하고 들어오니까 여기가 없어. 그래서 이제 도청을 갔어요. 25일 날. 거기 민원실 2층에서 제가 우리 보고 나도 보고. 그래갖고 내려와서 이제 가자고 그랬어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고개를 탁 하고 숙이고 있더니 엄마 창근이가 죽어갖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창근이가 초등학교 동창. 창근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놓고 가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또 내 자식은 살아갖고 있고 친구는 죽었는데 또 데리고 수가 없어 내 생각에. 계엄군의 총칼에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시신을 안매장해 유골조차 찾을 수 없었다. 끔찍한 학살이었다. 엄마는 내 교련복 소매를 움켜잡았다. 사람들이 여기서 널 봤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랬는지 아냐? 시상해. 시체가 저렇게 많은데 무섭지도 않냐? 겁도 많은 자석이. 반쯤 웃으며 너는 말했다. 군인들이 무섭지 죽은 사람들이 뭐가 무섭다고요. (26일) 날은 본관 정문에서 나오대요. 본관 정문에서 나와서 오늘 저녁에 계엄군이 쳐들어온다니까 집에 가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손 들고 나가면, 어린 학생들은 손 들고 나가면 괜찮하다요. 그래요. 그래도 가자니까 안 와. 2시 반에서 3시 사이 아주 도청에서 총소리가, 콩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미 도청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네. 다 죽었네. 80년 5월 27일 새벽에.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작전이 벌어지고 도청은 피로 물들었다. 함께 이제 언제 그렇게 시민들, 학생들이 그렇게 주들었냐 싶게 싹 물청소해불고. 넋을 놓고 있었지 집에가.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신문을 갖고 오셨대요. 17세가량 고교생 상구머리 교론복 차림으로 이렇게 이 시체가 망월동에 가묘가 되어 갖고 있다고 가서 이 묘를 파보면은 꼭 제약일 것 같다고 선생님이. 나는 아니기를 바랬지요. 아니기를 바랬는데 아니면은 형방불명된 사람들도 많은데 어디 가서 찾겠어. 그래갖고 봤는데 강목으로 집배 강목으로 똘똘 몰아서 페니라자 페니라 덩글덩글한 페니라에다가 넣어서 그러고 뭐 묻어놨을 때 그러고 묻어놓고 어쩌면 그렇게 집에서 입고 가노 그대로 양말도 그대로 피도 하나도 없이 다 닦아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놨어요. 우리 사회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무너져갈 때 최후의 보루에 서 있었어요. 5.18 때 당시에 광주 사람들, 특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 똑똑하다, 뭐 대단하다, 집안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잘났다, 그렇게 그런 대접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이전에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당신을 보았던 내 눈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 귀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숨을 들이마신 허파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 버드나무들, 빗방울과 눈송이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5.18이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5.18이 무엇이냐. 공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광장민주주의가 꽃을 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절대적인 평화를 유지한 그런 역사적으로 유일한 사건이에요. 광장에서 민주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 질서를 지켜가면서 민주주의를 꽃피운 세계사에 가장 유례가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에요. 근데 바로 그것이 도덕적 우위를 갖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세계사의 어떤 사건, 어떤 정치사에 비교해도 도덕적 우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프랑스 혁명 말하잖아요. 러시아 혁명 말하잖아요. 전부 다 폭력이 있고 폭력과 반폭력이 난무하거든요. 그게 없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던 전일 빌딩. 광주의 비극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이곳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북카페가 들어섰다. 책 읽기를 통해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아픔을 치유하며 깊은 애도를 건네는 사람들. 한쪽 벽에는 축하와 감사, 추모의 마음이 가득하다.
책을 쓴 작가도, 책을 읽는 독자도 광주의 기억은 고통스러웠다. 900여 명의 증언을 모은 책을 구해 약 한 달에 걸쳐 매일 9시간씩 읽어 완독했습니다. 그렇게 자료 작업을 하던 시기에 내가 떠올리곤 했던 2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일기장을 바꿀 때마다 맨 앞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들입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자료를 읽을수록 이 질문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듯 했습니다. 이 소설을 쓰는 일을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겠다고 거의 체념했을 때 한 젊은 야학교사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 옆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주는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은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2개의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신군부가 계엄령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시켰던 80년 4월의 봄. 그 후 45년이 흘렀다. 구시대의 유물인 계엄령이 또다시 소환되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45년 전 그날처럼 저항의 목소리는 뜨거웠지만 그 방식은 좀 달라졌다. 촛불 대신 등장한 색색의 응원봉.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가장 소중한 빛을 들고 나왔다. 최근 거예요.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응원봉 1개씩은 갖고 있으니까 이게 또 발광력이 웬만해서는 다 좋거든요. 그래갖고 밤에도 되게 잘 보일 것 같고 낮에도 잘 보이니까는 그래서 들고 나왔어요. 집에 있는 거 들고 나왔어요. BTS 팬이면서 BTS 팬들도 뜻을 같이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밝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 응원봉이 제일 밝지 않을까 하기도 하고 원래 응원하는 마음에서 쓰는 응원봉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한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나온 것도 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지고 나온 응원봉은 광장의 상징이 됐고 저마다의 개성과 취향으로 집회는 축제 같았다. 사실 저희 애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어린애가 뭘 한다고 이 추위에 그 어린 학생들까지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몰아넣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같은 마음이다 보니까 이 추위에 저희가 지금 전 국민 혹한기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광장의 힘. 비장하기보다 즐거웠다. 아니 뭐 탄핵 앞에서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겠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빛을 들고 나왔다는 말에 감동을 했고 그런 마음을 정말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뭐 세대나 문화나 그런 걸 떠나서 정말 그 공감이 가는 말이었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게 돼서 저도 이런 밝은 빛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핫팩 가져가세요. 핫팩! 핫팩! 네, 무료 가능합니다. 방송 내랑수로 가져가세요. 탄핵 방안용 무료 나눕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한국인만큼 밥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을까? 광장으로 나오지 못한 누군가는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음식과 커피를 선결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거대한 나눔과 연대의 물결.
그들을 광장에 세운 건 무슨 힘이었을까? 세월호 때 죽어간 사람들 해명됐습니까? 또는 이태원 참사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해명이 됐어요? 죽음이 해명되지 않았잖아요. 그 해명되지 않은 죽음, 그 억울함,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이 젊은 청년들의 심장이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을 불렀던 그 힘없는 민초들이나 또는 백성들 또는 더 나아가서 국민들, 시민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오늘 현재의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힘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봐요. 윤석열 체포 오늘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면 우리라도 윤석열 체포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 이번 계엄령으로 다시 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게 나온 사람 날씨가 추우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따뜻한 거라도 드셔가지고 속이라도 좀 따뜻해라고 전 국민이 마음을 보태는데 저도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기들이 먼저요. 오래전 그날처럼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누었다. 거리에 솥을 걸어 밥을 짓고 앞다투어 헌혈을 하던 그때 광주는 고립됐지만 외롭지 않았다.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억하는 건 다음 날 아침 헌혈하려는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서 있던 병원들의 입구, 피 묻은 흰 가운에 들것을 들고 폐허 같은 거리를 빠르게 걷던 의사와 간호사들, 내가 탄 트럭 위로 김에 싼 주먹밥과 물과 딸기를 올려주던 여자들, 함께 목청껏 부르던 애국가와 아리랑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적처럼 자신의 껍데기 밖으로 걸어나와 연한 맨살을 맞댄 것 같던 그 순간들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부서져 피 흘렸던 그 심장이 다시 온전해져 맥박치는 걸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너와 나, 우리가 손 맞잡고 만들어낸 연대의 힘이다. 광주를 겪은 세대부터 2030 젊은이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외친다. 계엄이라는 게 현재 터졌잖아요. 근데 터지고 나니까 희생하셨던 분들이 이뤄낸 그런 민주주의 같은 거를 다시금 새기면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뤄내셨던 그 길을 같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독재국가라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까? 매주 매일 집회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외치는 국민들 마음에 내가 하는 일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 연대라고 합니다. 나와 같이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춥고 괴롭고 무기력함이 들 때도 있지만 윤석열이 탄핵되고 죗값을 치를 때까지 여러분들 포기만 하지 맙시다. 사랑해 너의 느낌 이대로 그 국민의 뜻을 내자는 목소리는 같지만 아마 1980년대에는 더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때는 평화적이기보다는 폭력적이기도 했고 심지어 그냥 폭력이 아니라 총칼도 있었던 상황이고 목숨을 걸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회사에서 그 당시 80년대 창문 밖으로 살짝 얼굴만 내밀고 시 구경만 했다가 머리에 총을 맞았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지금 평화롭고 다들 막 노래하고 뭐 축제도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도 갑자기 어디선가 막 총을 쏠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헬기가 올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2024년에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지금 24년에 일어났었던 거잖아요. 계엄령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군대 수입해서 누가 총 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느껴졌거든요. 처음에 계엄령이 터진 그 사건이 있을 때도 시민들이 당장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국회로 뛰쳐나갔고 국회의원들도 다 모였죠. 그랬던 것처럼 다시 그런 계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안을 떠올려서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생각지도 못한 노벨상 수상 소식에 광주 시민들의 감동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오미오미 그때부터는 아주 너무너무 반갑고 나 혼자 일하고 보면서 아이고 그냥 울기도 하고 우리 작가님은 책 한 권으로 이렇게 세계를 울리게 우리 5.18 우리 재학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너무너무 반가웠고 막 곁에 있으면 막 부둥켜 안고 막 뛰겠어. 나 혼자 마음만 그냥 그렇게 그렇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동호야, 집에 가자. 군대가 온단다. 집에 가자. 6시에 여기 문 닫는데요, 엄마. 문 닫으면 나도 들어갈 거예요. 꼭 그래라이. 해지기 전에 와라이. 다 같이 밥 먹게. 어쩌면 꽤 오랫동안 외롭고 힘들었던 이곳. 광주는 이제서야 깊은 위로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강 작가님한테 감사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하고 같이 일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 너무너무 좋고 우리 며칠 안 남았어. 윤석열이 꼭 내려놓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설 속 동무의 이름과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그냥 소년 동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소년 동무는 저 책을 펼칠 때마다 거기가 어디든 어느 시간이든 꼭 옵니다. 그럴 기회를 준 한강 작가에게 무척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5월 광주의 기억과 함께 소년 동무는 꼭 돌아옵니다. 제가 엄마 조금 더 살다 갈게. 우리 재학이가 못한 거 헌법 전문에도 수록해야 쓰고 그런 거 다 하고 갈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학살에서 살아남은 뒤 사랑하는 사람의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 장례를 치르고자 싸워온 사람, 애도를 종결하지 않는 사람, 고통을 품고 망각에 맞서는 사람, 작별하지 않는 사람, 평생에 걸쳐 고통과 사랑이 같은 밀도와 온도로 끓고 있던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며 나는 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 것인가? 해명되지 않은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또 빛나는 양심을 가지고 그 세상을 지켰던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 심장 속에 남아있어서 그 심장이 또 다른 불빛, 양심의 불빛을 킬 수 있다. 우리는 광주에 빚을 지고 있다.
꺼지지 않는 양심으로 시대를 밝힌 민주주의의 등불. 다시 어둠 속. 이제 우리의 차례다. 글로벌 광주 방송 GGN